과하. 여러분 모두 명절 잘 보내고 있겠죠? 선생님은 오늘 어머니랑 같이 일을 하고 지금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은 동물과 에너지를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선생님이 프린트물, 뱅글북이라는 프린트물을 주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엔 어디까지 정리를 해봤었냐면 3-2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1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4-1의 내용은 바로 소화 효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학에서는 6대 영양소 말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중심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녹말이라는 녀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말이라는 녀석은 특히 이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녹말을 분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누군가는 이걸 아밀라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아밀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이 단백질은 위액에 있는 펩신 그리고 이자액에 있는 트립신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게 합니다. 그런데 펩신이 바로 만나서 아미노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펩신이 조금 쪼개어주고 트립신이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라는 녀석은 이자액에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 3대 영양소가 모두 소화되는 곳이 있어요. 자, 어느 곳이죠? 그렇죠. 우리 그림에도 바로 나와 있듯이 소장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이 동그라미를 보면 알겠죠? 그렇죠. 이자액을 만드는 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가 어떻게 소화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실험은 침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선생님이 침 말고 뭘로 보여줬었냐면 여러분 급식에 나왔던 음료수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 실험을 보여줬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요 세 시험관이 있는데 세 시험관에 다 녹말을 넣었는데 다른 물질이 달라.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증류수를 넣어주고 하나는 묽은 침을 넣어주고 하나는 끓인 침을 넣어줍니다. 자, 증류수에는 소화 효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얘는 순수한 애니까 얘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소화 효소 X. B를 볼까요? B는 묽은 침이래. 그럼 소화 효소 뭐가 있을까? 그렇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밀레이스가 있겠죠. 그럼 소화 효소 있음. 자, 끓인 침을 봅시다. 자, 침이긴 침인데 얘를 끓였어. 얘를 끓이게 되면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이 아밀레이스는 더 이상 소화 효소로서의 작용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단백질은 38도에서 변성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소화 효소도 변성이 되어버리는 거야.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녹말이라는 녀석을 분해할 수 있는 녀석은 어떤 시험관만에만 남아있죠? 그렇죠. B 시험관에만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녀석이 제대로 살아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시험관을 그냥 이렇게 증류수, 묽은 침, 끓인 침을 넣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본대요. 베네딕트 용액이 뭐냐면 뭘 검출하는 시약이었었죠? 그렇죠. 포도당, 당류를 검출하는 실험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 볼펜 색깔처럼 푸른색을 나타내다가 포도당이 들어있는 녀석은 가열을 하니까 이렇게 황적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B는
묽은 침이 녹말과 만나서 녹말을 당류,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니까 황적색이 되겠고, A와 C는 색깔의 변화가 없겠죠. 왜? 이 친구들은 포도당으로 변하지 못하고 녹말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화가 된 영양소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 소장으로 왔습니다. 소장 안쪽에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뭐가 많이 있냐면 융털이라는 녀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융털을 확대한 그림이 바로 뭐냐면 요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 프린트물에는 A랑 B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줄게요. A는 가, B는 나. 그런데 이 융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름과 융털 때문에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양소와 닿는 면적의 넓이가 넓다, 매우 넓다. 넓으니까 영양소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겠죠. 이 흡수된 영양소는 융털로 흡수가 돼서 어디를 거치냐면 심장을 거칩니다. 심장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줄까요? 그것도 괜찮겠다. 자,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배운 내용인데 심장에서 온몸 순환이 있었죠. 그 순환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었냐면 이 융털을 확대해 봤을 때 가라는 모양이 있고 나라는 모양이 있었는데 가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가는 암죽관이라고 했었죠. 이 암죽관에는 뭐가 흡수가 되더라? 그렇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흡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뭐였죠? 나는 모세혈관이라는 녀석이었고 이 모세혈관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흡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빠뜨릴 뻔했네요. 자, 그래서 이 소장까지는 왔는데 우리 몸에는 소장만 있었나요? 아니죠. 소장이랑 연결된 어떤 녀석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장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대장에서는 소화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만 흡수한다? 물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변비랑 설사 이야기하면서 대장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죠. 자, 이번엔 소화가 끝이